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컨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호스트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저는 심오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1인 가구를 위한 홈클리닝 서비스 원클린의 대표 이예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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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주신 원클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시네요. 저희가 또 감기에 걸리셨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기침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일신상의 걱정은 당연히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고 네. 저희가 또 금요일 밤에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그만뒀어요. 그런 재밌는 얘기를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번 주에 그만뒀어요. 진짜요? 그만두시게 됐군요. 나중에 2부에서 그 얘기는 아주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김희자 씨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그 이름 뜻풀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름이요? 여쭤보고 싶어요. 이름은 철저히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를 통해서 받아오신 이름이고 한자의 뜻은 나라의 근원원이어가지고 나라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되게 대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원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뿌리다. 뿌리 깊은. 그렇죠. 나라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하네요. 저희 예전 게스트분은 또 나라의 수컷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나라의 수컷보다는 이제 나라의 뿌리. 네. 조금 더 멋있는 것 같네요. 내가 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요?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보다 사주 이런 것들을 엄청 믿진 않는데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 한번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제 사주에 흙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게 흙으로 만든 글자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뭔가 되게 논리적이다. 네. 원래 그 부족한 것들을 옆에 많이 둬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흙이 진짜 많거든요. 제 사주에. 진짜요? 저랑 가까이 지내시면 돼요. 그런가요? 효과가 오늘 방송에서의 케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나라의 뿌리라는 멋진 이름 뜻풀이도 들어봤고 또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 저희가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주말에 큰 계획이 있는데 제가 롤을 되게 좋아해요. 어디가? 그래서 롤드컵을 보러 부산에 갑니다. 진짜요? 부산까지 가세요? 진심이시구나. 맞아요. 저희가 페이커 팬이어가지고 그 페이커의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이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또 페이커 씨가 저희 방송을 되게 즐겨 보신다는 또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루머를 네, 가짜 뉴스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럼 부산까지 KTX 타고 가시는 거군요. 어디 백스코에서예요? 아니요. 부산 무슨 실내 체육관? 사제 체육관? 사직체육관? 네, 맞아요. 제 본가가 또 거기 근처입니다. 진짜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저희 둘이다. 이게 둘 다 사투리가 안 느껴지세요? 네. 왜 뿌듯해 하시나요, 김여자 씨? 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롤드컵이라 하나요? 롤드컵을 보러 이제 부산까지 다녀오시고. 제일 미소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네. 티켓팅 실패해가지고 취소표를 구한 거였어요. 12시에 들어가자. 네, 부디 창업 얘기할 때까지 그 반짝반짝한 눈빛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왜 부담 주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부에서는 창업가 이예원에 대해서 조명을 해볼 텐데, 저희가 서비스가 좀 궁금해요. 현재 진행하는 혹은 진행했었던 원클링 서비스 및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클리는 우선 저의 동기로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게 컸는데, 제가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그 본성이 제가 배민이랑 카카오택시 VVIP거든요. 근데 그거랑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어플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1인 가거나 아니면 20대 사초년생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이 없다고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집안일 같은 부분도 배민이나 카카오택시랑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 기본 청소 서비스 및 상품과 다르게 조금 구역별로 장바구니 담듯이 담아가지고 청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가도 확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구역만 청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수입이 적은 이제 저 같은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영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 청소 어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청소 퀄리티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지침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구역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사후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객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서 그렇게 뭔가 1인 가구를 위한 부분 청소 서비스, 홈클리닝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걸 팔아가지고 네. 하셨어요? 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자신 거네요? 아니에요. 근데 비싸게 판 건 아니고. 네. 네. 비싸게 팔아도 됐을 것 같은데. 비싸게는 아니고 뭐 한 50억 정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안 앉아있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 저희 50억 죽어도 못 겁니다, 저희. 물론 아니라. 놀러 다니라? 괜히 좋습니다. 우리가 발끈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용을 하고자 하면, 이제, 우리 집 화장실이 좀 더럽네 하면, 모바일 앱으로 원클린 접속해서 네. 화장실 청소를 예약하면 그 배정된 날짜에 기사님이 오시는 건가요? 네네. 어머님께서 오시고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대신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럼 집안을 출입할 때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는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리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앱으로 암호화를 해서 하는데 저도 되게 놀랐던 부분이 MVP를 테스트했을 때조차도 고객분들이 그런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를 별로 엄청 하지 않더라고요. 네. 관심이 없구나. 네.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예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카톡에 그냥 이렇게 막 넘겨주시고 뭐 어차피 훔쳐갈 거 없다. 네. 하시는 거 보고 오히려 가정집보다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하긴 1인 가구 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일 네. 가능성이 높은데 20대는 아직까지는 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집을 생각해도 그냥 더럽기만 더럽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고객이 한 명 더 계셨네요, 근데 이쪽에. 저는 예전에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때부터 이 팀 알고 있었는데 뭔가 진짜요? 처음으로 저건 진짜 내가 써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서비스였어. 가격도 되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혼자 하면 막 4시간씩 걸리는 도대체 어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한번 싹 다 걸어엎어야 돼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도 좋고 써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청소 업체와의 좀 차별화 지점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 잘한다. 이런 차별화 지점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영역을 나눔으로써 최종 단가는 되게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시간 대비는 어떻게 보면 살짝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리너분들의 시급도 최고 시급으로 지급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4만 원을 내고 청소를 받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내고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를 설정해 두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의 또 차별점 중에 하나가 그런 청소 퀄리티 관련된 문제점인 부분에서는 다른 스타트업
이제 기업분들이 생각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건 저희가 실제로 경쟁사를 거의 10번 가까이 써보면서 느꼈던 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무조건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고 이제 가끔 어떤 분은 비포 사진을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 사실 그거는 저희 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 네. 애프터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증거가 없으면 머리카락 하늘 나왔을 때도 고객분들이 막 엄청 컴플레인을 넣어요. 그럴 때 딱 비포 사진 보여주면 이제 입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좀 하세요. 네, 맞아요. 자아 성찰이 안 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그러면 주로 컴플레인은 어떤 식으로 오는 거예요? 컴플레인은 이제 아까 말한 듯이 좀 청소가 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클리너분들께서 그러니까 원래 청소 시작 시간이 3시인데 뭐 2시 반에 엄청 일찍 오시거나 뭐 그런 경우에 컴플레인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컴플레인을 진짜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러면 경쟁사를 써보시면서 약간 그런 컴플레인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대. 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컴플레인이 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경쟁업체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너네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거지 너네가 규모 커져봐라 너네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저희가 QC를 더 잡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신경 쓰면서 디벨롭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QC가 뭐예요? 퀄리티 컨트롤. 네. 그런데 청소를 직접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 직원분들은 아니시고 외주 인력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청소 인력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초기에. 초기에 저희가 다짜고짜 이제 고려대학교 청소 어머님들이 이제 휴식하시거나 아니면 모여서 이제 얘기하시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그냥 쳐들어갔어요. 아이고. 쳐들어가서. 네. 근데 거기 분대장님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분대장님 만나서 저희 이런 서비스 하고 있다. 조금만 도와달라 하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퇴직자분들 명단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퇴직자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실제로 고대 자취생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그분들을 연결시켜줬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 이제 거주하시는 그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고대 근처면 나 어차피 거기 근처 거주하니까 갈 수 있다. 왜냐면 저도 몰랐는데 고대에서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새벽 6시에 출근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일찍 터져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득을 잘 활용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클리너분들을 모집했고 그 이후에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데도 공고를 올려가지고 모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랜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조금 그 퀄리티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살짝 저의 비밀인데 말씀해 주시면 저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좋습니다. 네. 경비업체를 썼다고 했잖아요. 경비업체를 저희 집에 부른 다음에 바로 어머님한테 일자리 제안을 했죠. 정말 음흉하시네요. 네, 음흉하게 네. 했습니다. 그렇게도. 그러면 그 어머니들은 그러면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던가요? 경쟁업체 어머님들이? 그렇죠. 왜냐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세요. 청소라는 거는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 훨씬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자리 선택권이 되게 다양하게 넓어요. 그래서 시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일하기 더 편한 환경이면 무조건 넘어가실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어필해가지고 많이 섭외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다른 경쟁업체에서 일할 때는 직거래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님이랑 1대1로 거래를 하는 걸 직거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직거래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다양한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잡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머님들이 배민에서 일하고 싶다 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해주던가.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네. 지금 경쟁업체분들 들으시면 좀 아프시겠어요. 그렇군요. 치밀하게 계획 세우셨고. 지금 청소를 해주시는 어머님들께서 사실 사회 범주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의도치 않게 그런 효과까지 다
보게 되신 그럼 건가요? 휴가까지 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과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쌓다 보면 정부에서도 잘 지원을 해주시고 고객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더 그분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투자를 집행할 때도 뭐 ESG라든지 사회적 네. 가치를 그래도 투자 항목 중에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쪽도 충분히 어필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모든 구는 아닌데 가끔 몇몇 구에서 1인 가구를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인 가구를 위한 뭐 가사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돈으로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우처 같은 거를 받고 저희 업체나 아니면 다른 경쟁 업체에 사용할 수 있어서 1인 가구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가사 지원 서비스 같은 것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제 원클린의 존재나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의 존재들을 알아야 될 텐데 뭔가 지금의 원클린의 마케팅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마케팅을 태우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학교 포스터 같은 거 위주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에타에서도 거의 이제 광고 게시판에만 글을 올리고 일반 게시판에는 글을 못 올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입소문이 터가지고 200명, 300명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그거는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입소문이라는 건 지금 고대 한정이 아니라 더 밖으로도 이제 입소문을 타고 나갔다는 네, 저희 팀원 중에 연대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랑 고대 위주로 했고 그리고 고대 근처에도 근처 대학교들이 몇몇 있잖아요. 네. 뭐 경희대라든지 뭐 시립대, 외대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뻗어나가려고 했었고 연대는 이제 뭐 이대나 서강대 그 연대 출신 팀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조금 잘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대표가 고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는 항상 고대가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 확장을 그러면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1인 가구 분포도를 봤을 때 대부분 서울 아니면 경기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 지역보다는 서울이랑 경기 위주로 키워나가려고 했었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던 방향성 자체가 1인 가구가 집중 타깃이다 보니까 저희는 청소보다는 이제 청소 다음에 홈클리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뭐 이사 청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매트리스 청소 아니면 뭐 이불 빨래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역 확장보다는 이제 가구원에 집중을 해서 상품 다양화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역 확장보다는 상품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수익원은 그럼 수수료인 건가요? 매칭에 따른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이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청소 키트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상품이었는데 1인 가구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청소도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만 때리세요. 네. 그리고 사실상 뭐 변기를 닦던 솔로 세면대를 닦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네. 근데 보통 솔로 한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 하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조용히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조금 판매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판매율이 되게 올라가고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청소 키트를 구매하시는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율이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상품을 출시를 하니까 네. 확실히 구매율이 높을 것 맞아요. 같긴 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락스 샀습니다. 제가 또 광고를 하나 하자면 저기 유한양행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락스가 제가 이전에는 다른 락스 뭐 여러 개 써봤는데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락스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진짜 거의 바닥에 거의 곰팡이랑 곰팡이는 이제 다 없어지고 그거 엄청 독한 거 아니에요? 물때라든지 가끔 눈이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잘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고 그래서 유한양행 락스 참 좋다.
요한 양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광고. 그 청소 키트는 조금 싸게 사와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청소 키트로는 마진을 크게 남기진 않고 어떻게 보면 청소 서비스로 연기를 하려는 거죠. 키트 구성품은 그러면 주로 어떤 구성품이 있나요? 일단 소리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세미랑, 그리고 이제 욕실 청소의 핵심은 사실 수분 잡기거든요. 수분 때문에 대부분 곰팡이도 생기고. 맞아요. 네. 되게 비위생적이고 대부분 이제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화장실을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용 걸레나 바구니, 목욕 바구니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네.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제랑.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건식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제로 이렇게 하고 물로 다 씻고 그거를 걸레로 다시 닦아야 되나요, 화장실을? 네, 그쵸. 닦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키트에 물밀대가 있는데, 물밀대로 사실 어느 정도 물기만 제거해도 훨씬 괜찮아요. 샤워하고 나서. 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다른 곳은 다 뭐 청소를 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찾아도 보고 하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큰 마음을 먹어야 돼 청소할 수 있는 곳인 것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 마음을 한 1년째 안 먹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내용 많이 듣고 가네요. 메모를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청소 키트 다 써놨어요. 물밀대가 진짜 1,000원인데 아주 값이 톡톡히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별표 좀 쳐줄게요. 네. 그런 상품은 사야죠, 우리가. 네. 삶의 질을 올려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원클린이란 서비스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여러 번 피봇을 하시다가 이거다 싶어 진행하신 건지. 피봇은 아니었고 처음에 저희가 창업팀끼리 모였을 때 정말 우리 창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모인 거였기 때문에 관심사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내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역량적이면 뭐 비즈니스 모델이면 매출이 빨리 나면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1등을 했던 아이템이 원클린이었고 그래서 원클린은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자마자 확실히 점수가 높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보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어차피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팀은 어떻게 이제 구성된 거예요? 제가 그 고연대 창업학회 인사이더스를 네. 네, 하는데 제가 거기 회장이었어가지고 네. 거기서 팀원들이랑 같이 나와서 처음에 팀을 꾸리게 됐어요. 역시 또 회장은 고대죠? 그게 각자 있어요. 각자. 네. 조금 그렇네요. 인사이더스 지난번 회차에 나왔던 분도 이제 인사이더스 출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쵸? 어쩐지. 누구시죠? 영호님? 그 블루랩스 아닌가? 죄송해요. 영호님 맞으실 거예요. 확실해요? 네. 성호님? 성우님인 것 같아요. 제가. 편집. 편집하겠습니다. 네, 아마 영호, 성호 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성호님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연달아서 영호님, 성호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성함이 조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지금 팬모닝이라는 서비스 하고 계신 분.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모르셨던 거예요? 괜히 땀만 흘렸는데. 알겠습니다. 뭐, 편집하면 되죠. 편집하면 되고. 그러면 팀을 구성해서 이제 아이템을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 도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부분 없었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민 카카오택시 그런 거 매니아인데 내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제가 직접 처음에 청소를 나가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청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뭐 락스 성분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솔 같은 것도 여러 개 사서 다 비교도 해보고 근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청소를 하기 싫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팀은 정말 좋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필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필드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템은 뭐 어떻게 보면 피벗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필드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관심 있는 필드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대표가 되셨던 건 어떤 이유에서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 대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막 엄청 꼼꼼하거나 막 전략적이거나 이런 성격이기보다는 실행력 하나가 되게 뛰어난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친구가 먼저 대표 자리를 제안을 해줘가지고 대표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때 그 실행력을 믿어줬기 때문에 실행력 하나만 엄청 믿고 추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되게 전략적이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전략적이실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한 거지. 아. 네, 원래는 진짜 약간 맨땅에 헤딩을 진짜 잘하는 스타일에 더 가까웠어요. 네. 겁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겁이 없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렇군요. 뭔가 듣고 보니까 여기 은색 목걸이도 좀 눈에 띄고 제가 이제야 눈치를 챘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힘들었던 부분을 좀 들어봤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 보람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 어떤 지점이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창업학회도 하고 주변에 이제 학생 창업팀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학생 창업팀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한계가 대부분 매출을 못 내고 창업을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팀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되게 그런 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원클린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로에서 15,000원을 아무런 뭔가 제 힘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벌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배움이었고 거기서 되게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매료돼가지고 진짜 창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엄청 많이 얻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원클린을 넘겼지만 언제든지 전 창업을 또 할 생각이 있어요. 아까 관심 있는 필드 쪽으로 창업을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음 창업을 하면 다음 창업 있네요. 다음 창업을 하면 좀 어떤 필드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지. 저는 원래 메타버스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패션 쪽이나 그런 뭔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창업을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시각에 예민하시구나. 저희 두 번째 게스트분이 시각에 예민하다고 그래요? 저희를 보면서 저희를 보면서 시각에 예민하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되게 즐겁고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좀 덜 예민하시네요. 네. 그 소담님처럼 예민하시진 않은 걸로. 메타버스 쪽이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 패션 쪽 접목시켜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쪽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원래 가상 피팅룸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어서 그리고 원래 전공도 공대다 보니까 너무 그런 테크 쪽을 하나도 안 살려서 창업을 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 친구들이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같이 할 친구들을 구해올 때 그쪽 필드가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니까 그걸 더 활용하면 좋을 텐데 뭔가 원클린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친구들이 40대, 50대 어머님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주변 환경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 다시 창업을 할 계획이 있어요. 메타버스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플랫폼을? 네, 제페토나 아니면 이제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를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이프렌드라고 SKT에서 하는 네. 페이커가 그래요? 네. 이프렌드에서 이제 이기 인플루언서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인플루언서였어요? 네, 제가 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인플루언서 팀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이끌면서 이제 미덥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으로 치면 이제 방송 개설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을 모셔서 얘기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맞는 필드는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그쪽 메타버스가 초등학생을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옷 같은 것도 되게 막 이렇게 귀엽게 네. 하는데 저는 가끔씩 현타가 왔거든요. 이게. 저는 똑같아요. 저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게 힘들었다는 말씀. 네,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약간 뭔가 쉽지 않다. 이 친구들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감성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초등학생하고 한 1시간 동안 얘기해봤었는데 아 정말 쉽지 않아요. 되게 외국 친구들도 많이 접속을 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렌드 정말 좋은 플랫폼이고요. 항상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김유자 씨가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하려고 이제 네네. 넘어갈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1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창업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창업가로서의 이혜원의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요? 너무 거창할까요? 아니요. 뭔가 저는 최종 목표 없어요. 저는 창업을 하는 이유가 진짜 순수하게 돈도 당연히 있겠지만 돈보다도 그 과정을 진짜 즐기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항상 했던 말이 뭔가 나는 엑시트를 해도 좀 쉬다가 다시 또 할 것 같다. 근데 본능적으로 계속 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저기로 가고 또 하고 싶고 그냥 계속 시도해보고 싶고 그냥 이거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창업은 저한테 여정인 거지 뭔가 그 여정은 사실 끝나지 않는 게 더 매력적이죠. 그 개태가 한 리얼한 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BGM 넣어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오, 이거 아닌가요? 아, 좀 근엄한 거 아니었나요?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와. 다 못 돌아? 아직 안 끝났는데. 실수하셨네요. 기억이 잘 안 나.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다였나? 아. 그런 말이었어. 괴테 좋은 분이죠. 네. 괴테. 그래서 멋있습니다. 좋은 분이신가요? 그렇죠. 네. 어, 워커홀릭이시군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맞아요. 보통 창업가분들이 워커홀릭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맞아요. 많고. 너무 재미있어요. 뭔가 살짝 좀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변태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들이 좀 약간 있는 일 것 같아요. 걸리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막 일하면서 너무 신나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연쇄 창업을 하시고도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혁신해 나가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역시 나라의 근원 닿네요. 역시. 좋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부에서는 이혜원 씨의 창업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다면, 이제 이어진 2부에서는 인간 예원에 대해서 보다 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